뭐 훌륭한 말씀은 아니고요. 중도라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중도를 자처했던 자였는데요.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요즘에는. 술 먹은 남편이 여자를 마구 때리는데 중도의 입장에 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 신고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중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전 대통령을 의혹만으로 감방에 쳐넣은, 정말 전 국민이 무슨 주술이라도 걸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거짓말에 속을 리도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전체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의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우리는 감방에 쳐넣었는데 다들 묵인하였습니다. 좌파가 만들어낸 세상,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렵니다. 나라를 그나마 사랑한 사람들은 촛불이라도 들었겠지만 내일이 아닌 것 같아서 감히 나서지도 못했던 이 아줌마 목사가 이제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마이크라도 들어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든 소리를 냅시다. 저들은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국 사태를 위하여 연합을 하였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풀어낸 개라면서 그 많은 인원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자유한국당이 풀어낼 수 있다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네요? 그 정도의 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겠네요? 저들은 주한민군 철수를 외치고 또 공수처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죠? 혹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검찰청장도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했죠. 인사청문회 거치지도 않은 채로 22명 그 이상을 인사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사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공수처 내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검찰개혁 해주십시오. 공수처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주십시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공수처 반대합니다.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장이 검사들 임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밀경찰 하나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다면 공수처의 힘은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 누가 관리합니까?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듭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의인병 걸린 것처럼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쳐 넣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을 재앙으로 우리에게 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수처라는 의인병에 걸려서 또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를 향하여 반발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학생들은 전교조에 반발해야 될 것이며 시간이 그나마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우리 모두 하늘에게 사죄하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항상 나와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집회
오늘로 약 만 3년 되었습니다. 만 3년 전 우리 이곳 시내 1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이래로 3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사태는 우리 법치에 대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정치권, 제도권,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인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섰던 것이죠. 그 태극기 집회, 태극기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이자 중심은 바로 이 대한문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남에서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올 만큼 이곳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는 오늘날 확대되어 저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미쳤지만 이 모든 태극기 집회를 낳은 뿌리이고 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 것이 뿌리고, 종가라고 해서 숫자로 판단할 수 없지만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종가가 있어야 가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 나라를 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원조 종가이자 뿌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의 핵심에는 우리 70년 자유인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도 높은 애국심이 바탕이 된 것이죠. 그 애국심의 구체화된 형태는 바로 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서 마침내 북한 지역으로까지 자유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에 서 있죠. 바로 그런 법치 수호, 자유체제 수호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공산 운동권의 뿌리를 둔 정치를 종식시키고 우리 자유체제를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법치 파괴, 자유 파괴,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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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트루스포럼 손영광입니다. 수년 전에 전 착각했습니다. 크게도 착각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가 더욱 촘촘히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 시대가 오리라 착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선으로 직결되진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느끼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세워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거짓의 늪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내부엔 언제나 민주주의의 적이 도사리고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거짓의 늪에 빠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표면상의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규정상의 길을 오래도 걸어왔습니다. 거짓을 수도 없이 학생들에게 떠먹여 왔습니다. 최근 인원고 사태를 보셨습니까? 전국의 학교를 장악한 정교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대학 입학 때부터 광우병 시위를 합리화하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믿는 학생도 수두룩입니다. 지금도 사회주의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다수이며 심지어 학생의 간부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비리덩어리, 조국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아와서 거짓과 사실을 분간할 지력이 도저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잠시 고학력 좌파들을 잠시 비판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좌파 중도 시민분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전 대학원에 진학하여 아직 박사과정 학생이지만 선배나 동기들 중엔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 있고 결혼에 맞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맞벌이 하거나 맞벌이 하면 20대 후반 30대의 월급쟁이로 못해도 세전 연봉이 1억, 많이 버는 신혼부부는 2억도 법니다. 재밌는 건 그 친구들 중에 좌파가 진짜 많습니다. 지식인도 당연히 좌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보면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고 서민이랍니다. 네? 부부합산 연봉 1억 중반대를 넘게 받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요? 네, 자기가 서민이랍니다.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들다며 서민이랍니다. 살기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재용도 서민이 될 판입니다. 30대 초반에 수도권에 집 한 채 대출도 다 갚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벌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1% 상위권에 속하는 이 부르주아들이 더 위에 있는 저 0.01% 부르주아를 욕하라며 때려잡자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시급 인상도 좋답니다. 부동산 규제도 좋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잃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입니다. 경기는 침체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 도대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의도만 좋으면 다입니까? 이 친구들은 노동시장 최상위 계층이라 서민들 다 죽어나가도 그닥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기 궁궐에 앉아 듣기 좋은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좌파 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좌파 위선자들은 당신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착해 보이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망해도 언제든 외국으로 떠날 능력 있는 좌파 위선자들의 사탕 발린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중 누군가는 저에게 그럽디다. 서민들이 왜 우파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당연히 우파가 되는 겁니다. 저 악독한 공산주의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가난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동하는 부유한 강남 좌파 지식인들과 선동당한 불쌍한 국민 외에는 우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오늘 희망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도 좌파 성향인 친구들에게 트루스 포럼을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1.1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대통령이랑 비교하자면 적어도 탄핵이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더니 그중 여럿이 수긍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하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좌파도 이런 판에 우파는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파는 찬탄, 반탄, 나뉘어져 싸우고 있지만 국민은 탄핵의 부당함을 하나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따위의 저질 정치인들은 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희망스러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청년들 함께 모여 독서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양동환 교수의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이러한 책들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이렇게 진실을 찾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트루스 포럼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신개조 시켜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 좌파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역사가 얼마나 자신의 정신과 이 나라를 망가뜨려 왔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솔직히 고백하자면 교육에 소홀했던 여러분들의 큰 실수에 저는 분노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혈혈단신 매주 집회를 이어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그저 감사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르치십시오. 진실에 기반한 우리에게 종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넥타이를 메고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야간에 또 집회가 있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전투복 모드입니다. 자, 차릿한 땅 속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묻은 지 40년 지났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혹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잘 살게 됐다, 경제 발전을 이뤘다 까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인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갖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가니까 베트남이 겁을 먹고 개혁 개방을 갖고,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방이 되고 나니까 동구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한강의 기적, 공산권을 해체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땅속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내는 최고의 지사 아닙니까? 같이 외쳐주세요. 한강의 기적, 공산권을 해체했다. 공산권을 해체했다. 세계에 제대로 된 공산권은 다 개혁 개방을 가거나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기에 남아있는 북한은 오히려 공산주의로부터 더 흉악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3대 세습 사교체제가 되어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 뒷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미중전쟁 아래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든가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그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맞죠? 요새 말깨나 글깨나 한다는 놈들, 힘깨나 휘두른다는 놈들, 중국 내놓고 편들고 트럼프 비웃고 미중전쟁 보합된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자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보셨습니까? 어느새 그런 얘기 쑥 들어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느껴요. 이 미중전쟁이 갈 때까지 간다는 거 느낍니다. 갈 때까지 가는 심각한 전쟁이라는 거 느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한의 뒷배가 사라집니다. 뒷배가 사라지면 분단이 붕괴합니다. 북에 미국과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전면 진입, 전면 접수해서 자유조선이 들어오고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자유조선 사이에 자유대한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우리가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죠. 자, 이렇게 판이 몰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이 드디어 세상에서 북한과 중국밖에는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채울 수 있고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슈타포를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넉 빠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아무도 나서서 여상규, 김진태 몇 명 빼고는 아무도 나서서 제대로 싸우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담합니다. 쟤들 공수처를 감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쟤들 자유한국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태극기 시민이 무서워서 혁명이 일어날까봐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못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공수처 해봐라. 혁명이다. 공수처 해봐라. 혁명이다. 공수처 해봐라. 혁명이다. 공수처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죠. 같이 외쳐주세요. 공수처는 대슈타포. 너희가 나 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한 번 더 할까요? 공수처는 게스타포. 너희가 나 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진실과 거짓의 아마겟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3년 전 탄핵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 누가 했습니까? 개성공단 누가 철수했습니까? 전교조 누가 법에 노조화 시켰습니까? 통진당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민노총 탈퇴 자유화 누가 실현시켰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조중동과 김무성 등과 함께 짜서 이 야만적 복도스러운 인민재판과 인격살인을 통해 지금 저 지경의 그 양반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실과 거짓의 아마겟돈이 시작된 겁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을 묻고 가자 이런 주장, 탄핵을 덮고 가자라는 주장을 음으로 양으로 하고 그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그것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문에 모이는 독립적 태극기 시민 아닙니까? 우리 독립적 태극기 시민이 바로 탄핵을 덮고 가자라는 음모를 깨부수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선거구별로 조직될 겁니다. 선거구별 유권자 활동가 조직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직해서 저들 정신머리 없는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끌어내고 혹은 견인하고 이거를 해낼 겁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자유시민에 의한 자유혁명입니다. 자, 제가 자유혁명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유혁명 하면 만세해주세요. 자유혁명 만세! 자유혁명 만세! 자유혁명 만세!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민주홍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만 하면은 문재인이 당장 탄핵을 올려야 된다. 문재인이 탄핵 사유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가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전혀 안 열리고 있습니다. 중공기가 들어오고 소련기가 들어오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날려도 문재인은 안보회의를 지금 안 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문재인이가 안보회의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탄핵안 올립니까? 이거 가지고 탄핵안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여기서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또 준동을 하는데 문재인이 끌어내릴 때까지만 탄핵의 진실을 좀 파묻고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죠? 문재인이가 끌려 내려오는 순간에 탄핵의 진실은 다 드러나는데 문재인 끌어낼 때까지만 참아달라? 문재인 안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안 끌어내리고 문재인과 딜쳐가지고 내각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의 거짓말 절대 섞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문재인 끌어내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문재인이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 김문수 TV와 미디어치에서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 방송과 기사한 거 보셨습니까? 김문수 TV가 지금 한 23만회가 나왔고 미디어치 TV가 한 8만회 그리고 우리 기사가 한 2만회 나왔는데 한국농단 이도영 편집장과 김문수 지사가 문재인은 지금 1952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1949년에 북한 함흥에서 태어났고 1958년에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영 편집장과 김문수 지사가. 자, 그 말이 맞다면은 문재인은 9살 때까지 북한에 살다가 9살 때 아버지 손잡고 남한에 들어왔다는 건데 왜 들어왔어요? 58년이면 이미 6.25 다 끝날 때 아닙니까? 왜 들어왔어요? 자, 뭐 그 방송을 보세요. 방송을 보시면은 왜 들어왔는지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미 그 방송과 미디어치 기사가 나간 게 3일 전인데 3일 전에 문재인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9년 이후에 넘어 들어왔다. 그게 아니면 문재인이가 연락을 해서 청와대 홍보팀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이 기사 내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TV도 그렇고 우리 미디어치도 문재인 쪽이나 청와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말이 맞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는 아버지와 함께 대를 이은 간첩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방송하고 그런 기사가 나갔는데 연락은 하지 않고 갑자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그 방송 잘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재인이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평양에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당장 연락을 해서 너희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했냐? 이거 내려라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정도 없이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부산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줄레 빈병 하나 들고. 지금 아주 불안해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제가 이 얘기는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한 해외 언론에서 하나 터뜨릴 거고 아마 저희 쪽 언론계 선배들이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문재인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란지도 모르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입니까? 정체도 모르는 자가 지금 대통령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답변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어머니 만나러 가고 문재인은 왜 거기서 답변 못합니까? 본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답변 대신 없어요 문재인이? 자신 없으면 내려와야지 당연히 이거 못하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이게 맞는 얘기면은. 저도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있고 여러 언론인들이 취재해서 아마도 10월 이제 10월이고 11월 초 정도면은 다 공개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개도진 겁니다. 전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를 대통령 뽑아놓고 그 자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멀쩡히 대한민국을 잘 지켜왔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이게 개도지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사례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박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주간조선에서 기사를 냈더니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총선에 영향력이 미칠 거다. 54%의 국민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는 어차피 감옥 가죠. 문재인이 이미 정해져 있죠, 갈 길이. 본인도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적당히 풀어줄 거예요. 왜요? 본인도 들어가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이는 박 대통령 일단 자기 살기 위해서 풀려 그러는데, 이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애들,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맨날 누님이라 불렀다는 윤상현이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면 보수가 분열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문재인을 풀어주겠다는데 김무성이, 황교안이, 윤상현이, 유승민 자한당 탄핵스럽들이 지금 석방을 맡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짓과 사기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를 문재인보다도 자한당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또 할 겁니다. 총선 앞두고 또 우리같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 협박하고 사기치고 회의해서 또 자기들 밀어달라는 거 우리 더 이상 안 속을 수 있죠? 박 대통령과 함께 여의도 국회 탄핵석들 다 쓸어버릴 수 있죠? 저들 도움 없이도 문재인 끌어낼 수 있죠?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철야 밤을 새신 분도 계시고 어제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신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늘 또 대한문에 집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흉탄에 맞아 서가신 지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크고 작은 추모 집회가 정말 수백만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그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구호 속에서 게으르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혁명을 토대로 부국강병이라는 정책을 초지일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혁명가던 61년 당시 유엔이 전 세계 통계를 내는 국가로 120개국 정도를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76달러, 우리 돈으로 85,000원 정도입니다. 120개 국가 중에서 꼴찌로 서너 번째 가장 불쌍하고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GDP 기준 11위에 올라선 강국의 반도체 AI 산업 첨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자, 부국 강병, 그것이 저는 박정희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인흥고등학교 사상 강제 조입 그 폭로에서 드러났죠. 교사들은 박정희를 무조건 독재자 친일파로 매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와 6.25 남침을 극복한 역사를 지금 지워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참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좌파들의 지금 선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부 역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어낸 공백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그 만주에 있었다는 이른바 조작된 김일성 장군의 항일 운동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6.25 남침의 주역인 김은봉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해일 조선,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 못쓰는 나라, 이렇게 모멸감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은, 나라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하는 첫 번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만 2년 7개월째입니다. 자,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대통령, 모모 대통령 자식들처럼 수천억 뇌물을 받아 처먹었습니까? 김영삼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냈습니까? 한미일 관계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뻥 뚫리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옛날 성현들이 말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면은 하늘은 그 사람에게 시련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국 동지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또 그 자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 있고 왜 이렇게 그 박씨 집안에 가혹한 시련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늘이 무심하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저 좌파 여당에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보수는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우파 농객들조차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정말 보수가 분열하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늘 그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대권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했던 그 당시에 저도 같이 하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도 그 척건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상황이 되거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첫째, 보수가 정권을 다시 창출해내야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특정인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편협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보수 통합을 호소할 것이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면 탄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몰락이 가까워오면서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 보수에 무슨 구심점이 없다, 누가 이끌어갈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석방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분위기를 구호 두 개. 현재 지금 가장 심각한 현안이 공수처 반대입니다. 자, 같이 해주십시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네, 감사합니다.